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43페이지 예제 6번을 보시겠습니다. 정미계묘 의류신사 묘유충이 있고요. 묘지반합, 사유반합이 있습니다. 역량이 큰 자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충과 묘지반합, 그러니까 육충이 앞서긴 앞서는데 묘지 반합을 앞서죠. 우선순위가 있죠. 역량 육충이 크면 육충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반삼합이죠. 그래서 육충이 성공하면 묘미합과 사유합을 본다. 묘미합은 유금의 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유합도 묘목의 충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선순위 작용을 거스르지 않는 경우에만 후순위 작용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지금 그 위에 있는 그 작용은 묘유충이었죠. 묘유충이 성공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억부법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보법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보법으로 보면 개수 지금 묘유충이 있습니다. 개수는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음간의 장생지는 설을 동반하고 있어서 그 상태로는 어떤 장생에 해당하는 영향을 얻지는 못하죠. 그런데 충이 있거나 뭐 합이 있거나 하면 특히 충이 있으면 진생이라고 해서요. 비로소 개수는 묘목의 장생지의 영향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간에 신금까지 떠 있기 때문에 격신이 개수, 용신이 신금, 기토를 설하고 개수를 돕죠. 그리고 임수가 없지만 임수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간목이 청용시입니다. 경자운을 볼까요? 경자운. 경금은 일간과 합하죠. 원국과 합하는 대운이 있으면 상하 통관을 하죠. 그래서 경금은 상반기 대운이나 하반기 대운에도 다 그 작용을 한다. 그런데 경금이 이 팔자에서는 기신이죠. 기신. 그런데 동주 사가 있습니다. 이러면 기신의 그 흉함이 크지는 못하다. 그래도 기신은 기신입니다. 기신. 자수는요? 자수는 개수니까 당연히 희신이죠. 을해년을 볼까요? 을해년. 을목이 기신이죠. 그런데 대운에 경금을 합합니다. 기신끼리 합하네요. 그러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매우 좋아져야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을목도 해수의 동주사, 경금도 자수의 동주사, 기신끼리 서로 묶여가지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반전의 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 해수는요? 해수는 해묘미 삼합 목국을 이루죠. 갑을목이 동왕합니다. 갑을목 중에서 기신인 을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희신인
간목을 살려놓으면 목에 좋은 점을 얻어내는 거죠. 경금이 간목을 극해야 되는데 극할 수 있는데 묶여서 극하지 못하고 경금도 약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다만 지지에 사유 금이 있죠. 금. 그리고 해묘미. 그래서 지지에서 간목을 을목을 제거할 수 있죠. 간목은 해수로 인해서 청해집니다. 그래서 해수는 결과적으로 좋은 역할, 희신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지금 해수가 원래는 가신이죠. 가신. 그런데 을목을 사화가 해수가 사화충 하면은 해수가 해중의 간목이 충을 받아서 없어지죠. 그래서 해묘미 6까지는 좋았는데 사화에 오면 간목도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면 좋았던 것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기해운을 볼까요? 기해운. 기토는 기신이죠. 해수는요? 아까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가불이 왕하죠. 그런데 을목이 제거되면 길한데 간목이 사화로 인해서 사해충으로 인해서 간목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때는 숭하게 되죠. 그래서 해수 구간은 길흉이 같이 있다. 개미년이 왔습니다. 개미년. 당연히 기토가 격신 개수를 극하니까 흉하겠죠. 미토도 또 개수를 극합니다. 그리고 또 해묘미 목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격신이 극을 당하니까 매우 좋지 않은 개수는 인성이죠. 인성. 격신이면 재관, 평상이는 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갑신년이 왔습니다. 갑신년. 간목은 용신이죠. 신금이 동주에서 기신인데 동주에서 간목을 극하니까 용신이 왔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간목은 신금에서 절처봉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운 기토를 합합니다. 그러니까 기토 기신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신중 임수가 대원 해수를 만나서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는 가신 임수가 간목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 지금 기신 비겁을 제복한 기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금은 기신이긴 한데 사신합을 하죠. 해수한테 충을 당하고 있는 사화를 신금이 구해줍니다. 사화는 병화죠. 사화가 구하는 것은 간목이죠. 방향으로 따지면 남방. 갑신년입니다. 귀인, 인성인데 갑신년이면 이 팔자에서는 겁재와 관성인데 왜 귀인이 두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귀인은 인성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신금이 격신의 인성이죠. 일간 대비 기신이었는데 격국으로 와서 희신 역할을 하니까 이 신금이 격신의 인성으로서 귀인이 됩니다. 어디에? 남방. 사화를 합해서 구하니까 남방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금은 사화가 제복할 수 있으니까 경금, 병화, 간목 이런 것들을 얻는 겁니다. 이혼을 했다. 개미년. 아까 개미년 재관이 좋지 않다라고 했죠. 배우자를 볼까요? 배우자. 미토입니다. 기신이죠. 이것은 신금으로. 기토도 기신이네요. 사중에 기토가 있죠. 이것은 간목으로. 배우자의 동태는 신금과 간목입니다. 신금과 간목을 약화시키는 글자나 이런 것들 오면 혼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기 쉽죠. 개미년. 해미음이 목국. 개수가 희신이지만 육친으로는 기신입니다. 혼잡하고 신금을 설하죠. 가불이 혼잡. 설신. 그래서 개미년에는 해묘미 목국을 하고 배우자 궁을 강하게 충하죠. 지금 원국에서는 묘미 목국 대운의 해수가 오면 해묘미 해서 충이 해소됐다가 개미년에 다시 미토가 와서 해묘미 상태의 묘를 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충을 하게 되는 거죠. 배우궁이 동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는 임자, 무자, 기미. 형수 집안 일가를 죽인 죄로 투옥된다. 이런 흉악한 어떤 범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봤으면 모를까 사후에 이렇게 보고 맞추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걸 봐야 그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의 왕세로 보는 것은 운에서 변하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보로 보면 명확해지죠. 이 경우에는 기토가 있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격신은 임수 그리고 청신은 기토입니다. 임수와 기토가 불화하고 있죠.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차라리 종해버렸으면 좋은데 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우리가 희신을 취할 때는 정화가 오면 임수와 간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을묘운, 을목이 기신이죠. 관성이 와서 격신의 상관이 되니까 관성이 상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과 상관의 흉성이 묘목도 기토 겁재를 극하는 기신입니다. 겁재 극하는 기신이죠. 겁재의 희신을 극한다. 그러면 관살이 극하는 건 극하긴 하는데 겁재를 극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재부와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년, 무토는 비견인데 기신이죠. 비겁과 관련된 건 거의 재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태극점을 우리가 다시 보면 재는 임수와 기토입니다. 관사구설은 관살이 가불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기신이죠. 상병제는 식상입니다. 무인년에 무토가 와서 임수를 극하죠. 대운에서는 기토를 극하고요. 그러면 임수와 기토가 전부 손상을 당하고 있죠. 재물이 문제가 돼서 관사구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관과 상관의 기신, 흉성이 나타나는 거죠. 관과 상관의 기신. 이것이 감방이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 팔자는 기미, 계유, 계사, 무호. 신미운, 신운, 희신운이죠. 희신운. 개수를 돕는 거죠. 기토를 설하고 희신운인데 정축년, 그래서 정축년이 왔습니다. 축은 사유축, 경신금을 만들어내죠.
정화 기신. 원국의 기토 귀신한테 회극을 당합니다. 설을 당하죠. 그래서 흉해는 크지 않다. 그리고 축토가 또 설합니다. 대운의 신금, 희신을 실질적으로는 극하기 어렵다. 근데 무토가 왔습니다. 무인년. 무토는 원국에서 개수가 아주 약하죠. 사오미 화방도 있고 해서 개수, 합거. 희신이 기신 역할로 바뀌죠. 희신이 기신 역할로. 인목은 병화 무토의 생지. 그런데 인오 화국. 병정화. 화국이죠. 병화를 무토가 또 설해버립니다. 그래서 무토가 희신이 기신 역할로 바뀌는 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토는 관성입니다. 관성. 성이 병화, 식신. 관성과 식신의 흉한 측면이죠. 관성의 흉한 측면, 그것이 식신의 흉한 측면에 나타난다. 발이 묶이는 거고. 관비를 범해서 발이 묶이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합거되는 흉한 측면. 개수는 이 팔자에서 비견인데 비견이 합거되는 것이 격신의 관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비견이 합거돼서 관성이 흉한 것은 어떤 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관청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죠. 병화가 혼잡되고 격신이 혼잡되는 것은 당연히 재관의 문제. 그런데 인목은 상관이고 인성입니다. 상관과 인성의 문제, 판단차고 진로, 의지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묶인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천합지압도 있고 천국지충도 있습니다. 우선은 천합지압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이 책에서 보는 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천국지충을 우선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합과 충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지충과 그 천합지압은 사실은 동일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아무거나 먼저 보는 거고요. 둘이 같이 있으면 똑같이 보는데 천국지충과 천합지압이 같이 있으면 같은 주에 있으면 위야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이 합을 깨고 합이 충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효운, 김효년. 기토는 원래 신금을 생하는 희신입니다. 그런데
간목을 묶어버리죠. 그래서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 병화를 보호하는 희신인데 간목을 합주. 따라서 기토가 기신입니다. 묘목은 동주 기토를 극하죠. 그리고 신금, 유금을 충합니다. 그래서 기신이죠. 세운 병림인데요. 기묘년. 똑같이 대운과 유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중, 도의, 음기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무기력하고 기토가 기신 역할을 하는 거죠. 기토 부분. 피극을 당하고 극을 당하고 기신 역할도 하고 토와 관련된 문제. 원국에서는 재성, 오행으로는 토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격신으로는 인성. 재성과 인성의 조합은 흉한 조합은 어디 묶여 있고 활동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토, 비위, 위장 이런 것들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격신과 가신이 혼잡 동왕해서 그 해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 다음 팔자는 기요 임신, 병인 무술. 인신충이 있고 신유술이 있습니다. 인신충은 신유술 3회국을 깨지 못한다. 우선순위로 보면 신유술이 한참 그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신유술이 인신충으로 해소가 깨진다고 해도 신유술 3회국이 풀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떤 3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이 왕한 것은 불변인 거죠. 기사운 정축년에 죽었다. 경금, 무토, 정화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운이 왔습니다. 기신이죠. 상관이 인성으로 기신입니다. 사화는요? 사화도 무토와 경금이 있긴 하지만 사신합, 인사형, 병화, 본기, 기신이죠. 정축년은 이 팔자는 개년, 무년에 교운하기 때문에 정축년은 기토운입니다. 기운.
그래서 이 사운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그 다음 정축년에는 사유축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놓은 겁니다. 정화는 본래는 희신이죠. 극신, 가신. 그런데 이 팔자에서는 대흉신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기토를 생하고 임을 합류합니다. 경금을 설하는 임을 합류합니다. 그리고 기토를 생해서 신금을 또 전생하죠. 그래서 지지에 또 사유축을 만듭니다. 방과 삼합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제거하면 매우 좋을 수 있는데 정화가 도리어 신금 가신을 생하게 되고 그래서 경신금이 혼잡하죠. 지지에서는 또 방과 삼합이 같이 있어서 또 금이 매우 왕합니다. 왕하고 하나를 제거하기가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혼잡 전투하는 거 전투. 69년생. 그 다음 팔자는 정화, 임수, 경금의 주부입니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형제, 그 다음에 형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태극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 주보를 가지고 태극점이나 육친상 어떤 그 육친을 찾아서 그런 것들이 어느 해에 손상을 입는지 혼잡한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269페이지에서 기토와 정화, 을목과 정화를 세트로 같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화는 기토는 을목은 여기서 지금 을목은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을목과 정화를 취할 수 있고요. 기토는 사실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기토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을목과 정화. 앞에 269페이지는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예제 13번은 계묘, 병진, 신축, 견인. 주보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취하면 임수는 병화를 극하니까 기신이죠. 자수는 본래는 희신이죠. 그런데 묘를 향합니다. 향묘. 그래서 기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갑신년이 오면 갑목은 기신이죠. 신금은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 대기신이죠. 그런데 동주에서 신이 갑을 제거하면 무방한데 도리어 신자진으로 생갑을 해버립니다. 대용하죠. 목이 혼잡하죠. 임묘진 목이 혼잡하고 격신과 가신이 혼잡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은 재성이죠. 재성. 그리고 비겁으로 바뀝니다. 신은 겁재, 재가 관성으로. 그리고 삼합수국은 이것은 겁재가 식상으로. 이렇게 흉하게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태극점을 찾아서 보는 거죠. 신금이 제일 큰 문제였다. 신금과 격이 혼잡하는 거. 신금. 신금이 지금 겁재지 않습니까? 일반인, 그 다음에 격이 혼잡하는 거, 이것은 전부 이건 재관에 관련된 거, 재관. 특히 겁재는 재물에 관련된 것이. 여기는 요금으로 바꿔주시고요. 주보를 보면 예제 14는 계신, 그 다음에 갑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볼 때는 일단 신금이 태극점인데 플러스 계수가 정화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병화는 경금을 제거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태극점을 놓는 겁니다. 학업은 기토, 상관이 기신이죠. 그래서 신금을 보고 계수를 봅니다. 임오년 기신년인데 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어떤 선택보다는 급작스러운 선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친이면 재성이죠. 재성 희신, 신금 플러스 계수. 학업을 계산해 볼까요? 신금과 계수와 신금이 설하는 기토를 제하해서 얻는 겁니다. 제득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런데 이 기토는 신보다는 작아야죠.
신을 계산해 보면 전체로서는 이게 4급 7분입니다. 신은. 그런데 이 지금 팔자에서는 신은 7분. 월에 분수로 4분, 극하는 걸 빼면 3분. 1에 4분에서 7분. 개수는 5급, 기토는 4급. 4급 7분보다 작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9급 7분입니다. 공부를 끝까지 해서 박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16 갑술년이 있고 갑술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갑목이 기토, 기신을 합류합니다. 술은 신유술로 금, 회고기, 회방이죠. 혼잡. 흉하죠. 갑술운이 왔습니다. 이 운은 흉한 운이죠. 더더군다나 신유술, 금이 경신금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무인년, 기묘년, 갑신, 을유, 병술. 이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토는 희신인데 극을 당하고 있죠. 인목은 기신입니다. 기토는 기신이고요. 묘목은 희신입니다. 이게 99년이죠. 교통사고가 났다. 나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98년도 나쁘지 않았다. 무토가 희신이죠. 다만 극을 당해서 싹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또 신충을 하는데 인신충. 금에 약간의 금의 손상을 가게 한다. 갑신년 금방을 이루는 그리고 기토를 합거하죠. 좋은 거죠. 신도 격신이고요. 을류년 을목 희신이죠. 유금도 비록 자형은 있지만 요요 자형은 있지만 정화가 있어서 을목과 정화가 있어서 제거가 됩니다. 병술년 병화가 왕해지죠. 그리고 이 갑목은 상하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갑병이 힘을 합쳐서 경금을 극하죠. 술토는 신유술 그리고 을목을 합갑니다. 그래서 술토가 기신 역할로 바뀌죠. 병화도 기신이고. 일시 묘에 관련된 묘 일시죠. 일시 병술년은
신내사, 몸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건 좀 고려해서 지지의 용신이 문제가 있으면 신체상의 병이 있기 쉽다. 이런 통변할 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발자는 주보는 이렇게 취하면 됩니다. 경금, 무토, 개수, 을목. 을목이 귀신 역할이 병화를 생하죠. 이모운, 오운에 월이 임오월이 됐습니다. 대운이 지나간 대운이지만 월에서 같은 천간이 오면 이 대운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오월은 임수도 작동하죠. 오화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을목이 개수를 설하는 귀신 역할을 하죠. 을목의 역할은 개수를 설하는 게 아니고요. 기토로부터 개수를 보호하는 거죠. 기토를 극하지 않고 개수를 설하는 것은 귀신 역할로 바뀌어버립니다. 을목이 작동하는 구간은 전년도 을해월부터 쭉 작동하다가 경진월부터 신사, 이모, 개미월까지 작동이 멈추죠. 이모월에는 을목은 부작위, 직접 이모월은 이모가 원국과 대운에 작용한다. 그나마 희신 역할을 했던 을목도 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금 격신을 설하는 거죠. 오화는 대운도 오화고 월도 오화입니다. 그런데 묘월이 있습니다. 묘월. 묘목은 이모월에는 묘목은 작동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묘는 지금 작위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묘목, 묘술합이 있네요. 묘술합. 합거. 경금의 경금이 약화되죠. 화왕하지, 화왕. 갑술일도 마찬가지로 갑술, 갑목도 귀신이고요. 지지는 술토는 사와 축술형. 그래서 경금을 돕지 못하죠. 오화가 있습니다. 오술 화국. 오화는 원국의 오술 화국. 그래서 금을 손상하죠. 격신이 손상돼서 녹아내려버리면 용신 무토가 제거되고 격신도 제거됩니다. 격용이 모두
제거되면 죽는 거죠. 이것으로써 일단 간지작용 분야는 설명을 대략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